네, 다음으로는 음식료주 가운데 농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농심과 같은 이 라면 또 이런 전반적으로 음식료 좀 음식료 업체. 업종 자체가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수출주들이 부진할 때 내수주들이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농심 같은 경우에는 급등한 이후에 뭐 기관 수급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을 팔면서 추가 상승 좀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최근 라면값 인상 기대감 때문에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가 전일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뭐 한류 금지령이 결국 식료품 관련주 농심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식료품 관련주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내수주들입니다. 수출주들이 주춤할 때 내수주들이 움직이는 과거 패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들이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내수주가 빠지고 내수주가 빠진다 해서 수출주가 가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내수주들은 어찌 본다 그러면 주구장창 계속해서 빠지는 상황들이었는데 최근 뭐 기술적인 만능 같은 경우에는 라면값 가격 인상 기대감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1년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신라면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뚜기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수년째 지금 동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약 5%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농심은 50%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에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깊어지고 있는 짜왕의 판매 부진이다라는 건데요. 프리미엄 라면으로 지금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업체들인데 짜왕은 초기 흥행에 불구하고 지금은 매달 25억에서 30억 원의 매출이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좀 부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부대찌개 라면이 지금 시장에서는 뭐 흥행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월 100억 원의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짜왕의 부진을 상쇄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한 신제품들 출시가 된다 그러면 마케팅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팔려도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마케팅 비용을 뽑아낼 수 없는 상황들에 직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과도한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값이면 많이 떨어진 것들 중심으로 해서 좀 내수주 쪽에서 반등이 나왔던 상황들이었는데 아직까지 연속성에는 조금 의문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는 장대 양봉 이후에 이제 어제 좀 떨어지면서 아직 뭐 추세가 꺾이진 않았던 상황들이었는데요. 단순하게 지지 라인을 보시지 마시고 앞서서 박지영 차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대차 같은 수출주들이 또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쏠림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고 접근하신 전략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한 실적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볼륨 성장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내수가 지금 제한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마케팅 비용 거기다가 지속적인 매출의 발생이 이루어져야만이 지금 농심 같은 경우에도 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한 거지만 라면 가격 인상이 된다고 했을 때는 뭐 한 번 정도는 더 탄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은 같습니다. 네, 라면 가격이 인상이 돼서 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시장 흐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차바이오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논란으로 줄기세포 관련주들 이제 좀 급락세가 연출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차바이오텍 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특혜 논란 줄기세포주들이 지금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가장 뭐 큰 타격을 입은 건 뭐 시장의 전체적인 종목도 그렇지만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되는 상황들인데요. 줄기세포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 지원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난 5월 달이었습니다. 의료산업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고 난 뒤에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순서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특혜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 의혹이다라는 건데요. 줄기세포는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시술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의혹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이것을 두고 맞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차움 의원이다라는 건데요. 제가 차바이오텍 기업 탐방 갔을 때에 차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차움에 대한 것들은 기대감을 많이 걸고 있지는 않은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나와버리는 상황들이니 긍정적이었던 미국 차 한류도 장로병원에 높은 의존도는 발생되고 있지만 여기서 실적이 나오는 것들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내년 3월달 정도 됐던 차바이오텍이 임상 실험 같은 경우도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했었던 상황에서 아마 역풍을 맞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차한리오드 장로병원 높은 의존도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구조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차바이오텍은 상당히 좀 주의하고 가셔야 될 것 같겠고요. 기대는 있으나 당장의 성과도 부족하고 불확실성들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차바이오텍에 기대가 되고 있는 할리우드 병원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상황들이나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주의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것을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 3월 이후에 다시 차바이오텍 그때 다시 한번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에 또 정치적인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다음으로 코스맥스도 살펴볼 텐데 이 중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이 점차 더 확대가 되면서 이 우려 속에 화장품주들까지 일제히 하락세가 연출이 됐어요. 투자 심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코스맥스 유상증자 이후에 또 한류 금지령이 터지면서 큰 폭의 또 하락세를 보여줬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앞서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들만 살펴본다 그러면요. 사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투심이 많이 악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시세자금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라는 것이 터졌기 때문에 주가 가치 희석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것이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화장품 관련주나 이런 엔터주도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항상 민감할 때 움직이는 투자 주체가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지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또한 기관들의 움직임에서 그전에 투자되었던 방식에서 좀 종목들의 변경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중국 법인의 수익성은 계속해서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또 반영이 되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중국의 자체의 실적도 괜찮고 색조 화장품도 괜찮고 소비세도 인하되었고 우리가 봤을 때 내용들이 너무나도 좋은데 사실 이것이 당장의 주가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들은 아무리 시장의 흐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함께 따라가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복에는 지금 좀 장기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대표적인 게 유상증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상증자가 되고 난 뒤에 정말 당장에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반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불확실성들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류 금지령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뭐 생각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심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접근으로서는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내실을 잘 다져놓은 기업임에도 중국발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좀 어떤 전략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모멘텀에 좀 부정의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살 종목이 없습니다. 억지로 지금 종목을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지켜보는 것들이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이 이틀 연속 좀 큰 폭으로 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수급에 비해서 너무 흔들리고 있는 투자 심리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이럴 때 사실 흔들릴 때 위기일 때 우리가 먼저 종목들을 선침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 더 시장 상황들을 보고 회복이 되고 난 뒤에 접근하신 전략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들의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연속성이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하루 오르고 난 뒤에 연속해서 추세가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약세로 꺾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매매 보다가는 우선은 접근하시더라도 좀 잡아놓고 기다리시는 매매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